자, 이 시간에는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어떤 에너지 자원을 다룰 것인가? 자, 석유하고 그리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지, 그지? 자, 이런 에너지 자원들이 언제 도입되었느냐?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야. 자,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아래쪽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에너지 자원 소비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즉 어떤 에너지 자원을 많이 쓰고 있느냐 그 순서를 보자는 거야. 자, 6개 중에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석유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지? 자, 석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석탄, 그 다음이 천연가스, 그 다음이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수력, 이 순으로 되어 있다. 자, 에너지 자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암기해야 돼. 이 순서 암기를 해야 돼. 실제 이제 소비되는 그 비중을 본다 그러면은 수력하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한 1%에서 한 2%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이 4개 에너지에 대부분 다 의존하고 있어. 이 4개 에너지가 전체 우리 사용하는 에너지의 거의 95%, 96%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얘네는 다 합쳐봤자 한 2, 3%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4개 에너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자, 그럼 이 4개 에너지 중에서 어떤 에너지를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도입된 시기가 언제인가? 자, 인류 역사에서 봤을 때 어떤 에너지가 먼저 도입되었을까? 자, 하나씩 볼까? 석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는가? 석유는 내연기관의 연료로 활용되면서, 내연기관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내연기관이 자동차거든.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자동차의 연료로 이용되면서 그때부터 석유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자동차가 언제부터 등장했느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이야. 19세기, 20세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석유다. 석탄은, 이거는 잘 알고 있지. 석탄은 산업혁명이지. 산업혁명에서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는데 이 전기기관의 에너지로, 연료로 활용되면서, 그래서 산업혁명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천연가스는 언제부터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곳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에는 천연가스가 같이 매장되어 있어.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신생대 3기층 배사 구조 형성되어 있는 곳에 매장되어 있다고. 석유가 있으면 천연가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석유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이니까 천연가스도 석유 채굴되면 얘도 같이 채굴되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부터 천연가스가 사용되기 시작했겠네. 가 아니야. 채굴은 석유 채굴할 때부터 천연가스는 같이 채굴이 돼. 그런데 천연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는 부피가 너무 많이 나가, 이게. 그럼 얘를 저장하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 부피에 이 가스통이 필요한 거야, 이게. 그렇게 큰 가스통을 또 쓰려면 소비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 그 큰 걸 어떻게 또 이동을 시켜, 이걸. 그래서 얘는 부피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체라서 부피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피를 축소시켜줘야 돼. 기체를 부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체를 액체로 바꿔주면은 부피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거의 뭐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얘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얘를 액체로 바꿔야 되는데, 기체를 액체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기체가 액체가 되는가? 압력을 높여, 그리고 기온을 확 떨어뜨려. 그러면 기체는 액체로 바뀌어. 자, 그래서 이 천연가스 기체를 액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압력을 높이고, 그리고 기온을 낮춰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기술을 냉동 액화 기술이라고 해요.
최근은 진작부터 되었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냉동 액화 기술이 있어야지 이게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자, 기온을 몇 도로 낮춰야 되느냐 이거. 마이너스 160도까지 낮춰야 돼. 마이너스 160도까지 그 기술이 쉬운 기술이 아니지. 그래서 천연가스는 최근에 써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대 후반부터 이게 사용되기 시작한 거야. 최근에 사용된 거야. 원자력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되었을까? 원자력도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겠지. 어마어마한 기술 수준이 요구가 되잖아. 그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원자력도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말에 원자력 발전소가 첫 가동되기 시작했다. 신재생에너지 얘도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얼마 안 되겠지, 그지? 예, 그래서 얘도 역시 최근에 이제 사용된 에너지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는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얘네들은 전부 다 최근에 도입된 에너지 자원이다. 이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국가마다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세 개 중에서는 그래도 천연가스가 뭐 니네들이 생각하기에 천연가스가 먼저 사용되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보다 원자력이 앞서. 국가마다 국가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어떤 에너지를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느냐는 안 물어봐. 걱정하지 마. 최근이다. 라고만 정리하면 돼. 수력 언제부터? 이거 역사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수력 발전 댐 건설인데 댐이 언제부터 등장했더라? 우리나라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등장했구나. 20세기 초반에 등장했구나. 석유하고 비슷비슷한 시점에 등장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댐 건설한 수력 발전도 수력 에너지가 맞지만 어쨌든 물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으면 그건 전부 다 수력이야. 뭐도 수력에 들어가느냐? 물레방아도 수력에 들어가요. 물레방아도 물의 힘을 가지고 물레방아 돌리면서 방아를 짚고 있잖아. 물의 힘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언제부터 수력이 사용되기 시작했느냐? 몰라. 너무 오래됐어. 물레방아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오래됐잖아. 몰라 이거.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이 에너지들 중에서 인류가 제일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수력이다. 너무 오래돼서 모른다 이거는. 물레방아 돌리던 시기부터다. 자, 그 다음에는 석탄, 산업혁명, 그 다음이 석유, 내연기관, 자동차 등장.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얘네들은 전부 다 최근에 등장한 에너지다. 라고 정리를 하면 돼. 자, 그러면 석유부터 하나씩 볼게. 자, 언제 도입되었느냐는 조금 전에 얘기 다 끝났어. 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석유. 자동차 기름으로 들어가지. 즉 수송용으로 들어가. 그리고 산업용으로. 정유공업의 원료가 석유지게. 그래서 정유공. 산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수송용, 산업용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데 다른 에너지들,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들도 산업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 이게. 그래서 다른 에너지들하고 비교했을 때의 특징적인 분야는 어떤 분야냐? 자동차 기름이다. 수송용이다.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탁월하게 높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수급 상황.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입하느냐 자체적으로 채굴 하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신생대 제3기층 배사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자, 우리나라의 석유가 나는가 안 나는가? 우리나라의 석유가 나긴 나. 우리나라에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가 생산되고 있거든. 천연가스, 석유는 같은 곳에 매장이 되어 있다고. 천연가스가 나오고 있으면 석유도 나는 거야. 근데 석유는 좀 양이 적고 천연가스는 좀 많다고. 그래서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지만 석유는 워낙 소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에너지로 활용하지는 못해. 그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석유 이 에너지는 전부 수입하고 있는 거야. 나기는 나지만 에너지로 활용 안 돼.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석유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뭐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로 수입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어떤 지역에서 많이 쓰고 있는가? 석유를 많이 쓰고 있는 곳. 자, 석유는 자동차 기름 그리고 산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어떤 산업이었냐, 어떤 공업이었냐면은 정유공업이었죠. 정유공업. 자, 그럼 정유 공장이 있는 곳에서 석유를 많이 쓸 거고, 자동차 많이 다니는 데서도 석유를 많이 쓰고 있겠니? 자동차 많이 다니는 곳, 뭐 사람 많은 곳이 자동차 많이 다니겠지. 서울, 경기, 수도권 쪽이겠지, 그지? 자, 그런데 어떤 에너지든지 간에 사람이 쓰는 거하고 공장에서 쓰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사람이 쓰는 것보다도 공장에서 쓰는 게 훨씬 더 많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 행정구역별로 에너지 소비량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을까? 사람이 많은 서울, 경기가 많을 것 같지?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제일 많이 소비하는 곳은 충청남도야. 그리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런 쪽이 에너지 소비가 서울보다 훨씬 더 많아. 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는 공업이 발달되어 있거든. 대규모 중화학 공장들이 들어와 있어. 공업에서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서 사람 많은 곳보다는 정유 공장 들어와 있는 곳에 여기가 석유를 많이 쓰고 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유 공장 네 군데가 있다고. 서울여인이야. 서울여인, 서산, 울산, 여수, 인천. 서산, 울산, 여수, 인천. 서울여인. 여기가 정유 공장이 분포하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석유 소비량이 많지. 자, 서산은 충청남도에 해당되고 있고, 그리고 울산은 뭐 광역시니까 그대로 울산이고, 그리고 여수는 전라남도. 그리고 이제 인천이 있는데 인천은 정유 공장이 있긴 있지만은 정유 공장의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의 정유 공장이 아니라고. 울산이나 여수에 비해서는 정유 공장의 규모가 상당히 작아. 그래서 요 순위에서는 빼버렸다고. 정유 공장이 있지만 공장 규모가 너무 작다. 인천은. 자, 그다음에 석탄. 자, 석탄은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느냐? 산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발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 발전용. 우리가 앞 시간에 발전 세계를 봐서 전력 생산을 수력, 화력, 원자를 봤거든. 어떤 발전이냐? 석탄은 화력 발전이야. 화력 발전은 뭔가 태워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야 돼. 뭘 태우느냐? 석탄도 태우고 석유도 태우고 천연가스도 태워.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태우는데 이 중에서 어떤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석탄을 태워. 왜 석탄을 태우는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서 석탄 가격이 제일 저렴해. 그래서 저렴한 석탄을 대부분 태우고 있다. 화력 발전에 이용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어떤 산업이냐? 제철공업이야. 제철공업에 들어가는 주 원료 두 개.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니? 일단 철광석이 들어가야지. 철광석이. 그다음 철광석을 녹이는데 석탄이 들어가거든. 그 석탄을 역청탄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제철공업 그리고 화력 발전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이제 석탄 중에서 뭐 다른 용도는 거의 없어. 석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거의 절반 정도는 제철공업, 절반 정도는 화력 발전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자, 그다음에 수입하는지 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지 이 관계를 본다 그러면은 석탄은 크게 세 개로 나눠. 무연탄, 그다음에 역청탄, 갈탄 이렇게 나오는데, 갈탄은 우리나라에서 뭐 아예 안 쓰지는 않아. 뭐 어느 정도 소량 쓰긴 써. 그런데 몇 퍼센트 쓰느냐라고 한다면 전체 석탄의 0.0 몇 퍼센트야 이게. 거의 안 쓰는 거야. 거의 안 쓰는 거야. 근데 에너지 자원에서 석탄을 물어보면은 갈탄은 안 물어봐. 갈탄은 뭐 쓰지도 않는데 왜 물어봐 이걸. 우리나라에 쓰지도 않는데 한국진인데. 갈탄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그거는 시형 단원에서 물어봐. 갈탄이 우리나라 어디에 매장돼 있었니? 북한 쪽에 매장돼 있었잖아. 신생대 3기 지체 구조에 해당되는 두만지계, 길주, 명천지계 갈탄이 매장돼 있거든.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형 쪽에서 물어봐. 에너지에서는 안 물어봐. 자, 그러면 무연탄하고 역청탄. 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석탄이야. 근데 무연탄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무연탄은 가정용 난방 에너지.
보일러를 가동시킬 때 보일러의 연료가 되는 게 어떤 게 연료가 되고 있는가? 대부분 지금은 가스 보일러 쓰고 있지. 가스 보일러 또는 기름 보일러, 석유하고 천연가스 가지고 난방을 시켜. 그런데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는 연탄 보일러가 있었거든. 연탄의 원료가 무연탄이야. 그러니까 가정용 난방 에너지. 지금이 아니라 물론 지금도 일부 연탄 보일러를 가동한 가정이 일부 있긴 있다고. 그다음 역청탄은 거의 온거야. 제철공업에 들어가고 화력발전에서도 대부분 역청탄은 이게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거의 대부분 역청탄이야. 전체 석탄 중에서 거의 한 95%, 96% 정도. 나머지는 무연탄. 한 3%, 2% 내지 3% 정도 무연탄. 갈탄은 뭐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 뭐 아예 없다고 보면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연탄은 어디에 매장되어 있었는가? 역시 지형단원하고 연결이 되지. 고생대 지체구조 두 개가 있어. 북한의 평남 분지, 남한의 옥천습곡대. 자, 남한에 있는 옥천습곡대. 자, 어디서 어디로 쭉 연결되었냐? 강원도 지역에서 저 전라남도 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옥천습곡대에 퇴적층이 두 개가 있었어. 바다에서 퇴적된 조선 누층군 석회석이 있었어. 그 다음 육지에서 퇴적된 평안 누층군 거기에 무연탄이 있었지. 평안 누층군 고생대 평안 누층군에 무연탄은 매장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역청탄은 우리나라에 없어. 아예 없어. 100% 수입한다. 자, 그래서 역청탄은 100% 전량 수입하고 있고 무연탄은 평안 누층군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나 외국에 있는 무연탄을 수입하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일부는 수입하고 있고 전체 쓰는 무연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수입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우리나라 평안 누층군에서 채굴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채굴되는 이 무연탄은 어디서 채굴되는가? 저 평안 누층군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은 강원도에서부터 저 전라남도 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 그지? 그래서 무연탄, 전체 무연탄의 한 90% 정도가 강원도에서 채굴되고 있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전남에서 채굴되고 있다. 무연탄은 강원도, 전남. 그런데 역청탄은 100% 수입이다. 자, 그럼 어디서 소비되고 있는가? 자, 주 용도가 어디였냐면 화력발전하고 제철공업이었거든. 그 화력발전 들어와 있는 거. 화력발전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화력발전은 앞 시간에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입지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그래서 전력이 필요한 소비지 중심으로 화력발전은 도는다 그랬거든. 그럼 전기를 필요하는 소비지가 어디냐? 사람 많은 대도시. 그리고 공업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전기도 사람들이 쓰는 전기보다도 공장에서 쓰는 전기가 훨씬 더 많아. 자, 그러면 화력발전이니까 화력발전 전기를 필요하는 공업단지 있는 곳 그리고 사람 많은 곳. 근데 사람 많은 곳보다는 공업단지가 전기를 더 많이 쓰고 있어. 일단 제철공업. 우리나라 제철 공장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대표적인 제철 공장이 네 군데가 있어. 호항, 광양, 당진, 인천. 호항, 광양, 당진, 호항, 광양, 당진, 인천. 이 네 군데가 대표적인 제철 공장 들어와 있는 곳인데 인천은 호항이나 광양에 있는 제철소보다 규모가 작아. 규모가 작으면 철강 생산이 적으니까 들어가는 석탄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서 인천도 석탄을 쓰기는 쓰지만은 다른 호항이나 광양 이런 데에 비해서는 석탄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빼버렸어. 자, 그러면 포항은 어디에 있는? 포항은 경상북도에 해당되고 있고 광양은 전라남도, 당진은 충청남도에 해당되고 있다. 자, 또 화력발전도 봐야지. 화력발전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공업단지. 자, 공업단지
뭐 충청도에도 충남 저 해안가에도 공업단지가 형성이 돼 있고 남동 임해공업지역, 남동 임해공업지역, 남동 임해공업지역이 지역의 핵심이 되는 그 행정구역이 어디냐면은 경상남도거든. 그래서 경상남도 여기도 들어와. 물론 충청남도에는 당진에 있는 제철소 외에도 충남도 화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충청남도 해안가 쪽이 상당히 규모가 큰 중화학공업단지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여기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정유공업, 그리고 제철공업, 석유화학공업, 자동차공업, 충청남도 해안가 쪽에 중화학공장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그리고 또 충남은 어디랑 가까우냐면 수도권하고 가깝거든. 그래서 수도권에서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생산된 전기 일부가 또 수도권 쪽으로 가고 있다. 서울 경기 쪽은 그러면 화력발전을 안 하는가? 해. 화력발전 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쓰는 전기보다 공업단지에 쓰는 전기가 더 많고,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 쪽에서 대도시 있는 사람 많은 곳에서 화력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곳은 석탄을 안 써. 왜 석탄을 안 쓰느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서 대기 오염 물질,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게 그게 석탄이야. 석탄이 제일 지저분한 에너지야, 이게. 그 사람 많은 대도시에서 화력 발전하면서 석탄을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대기 오염 문제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 많은 지역은 석탄은 거의 안 쓴다라고 보면 돼. 서울, 석탄 거의 안 써. 경기, 석탄 거의 안 써. 부산, 거의 안 써. 대구, 거의 안 써. 대도시 사람 많은 곳은 석탄을 거의 안 쓰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 천연가스는 가정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산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 가정용은 어떤 용도냐면 도시가스예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는 곳에 가스관을 매립해가지고 이제 공급해주고 있지, 그지? 예. 도시가스가 대부분 뭘 쓰고 있냐면은 천연가스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공업용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고. 자, 근데 천연가스가 물론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더 많아. 그런데 다른 에너지들하고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분야를 찾아라고 한다면은 산업용은 다 있어, 다. 이거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가정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아주 높게 나온다. 다른 에너지하고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분야는 가정용이야, 가정용. 자, 수급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가? 석유와 같은 곳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있거든. 신생과 3기층 배사 구조에 매장되어 있어. 자, 우리나라에 난다고 했나 안 난다고 했니? 울산 앞바다에서 나오고 있다고. 자, 울산 앞바다에서 나오고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에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에 비하면 그 양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 중에서 한 1% 정도는 울산 앞바다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쓰고 있는데 나머지 99%는 전부 다 수입이야. 그래서 대부분은 수입하고 있고 일부, 극소량 일부는 울산 앞바다에서 채굴하고 있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가스가 어디서만 나느냐? 울산에서만 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100% 울산을 제외하고 천연가스 생산되는 곳은 우리나라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가를 본다 그러면은 얘는 산업용이기도 하면서 가정용이었거든. 가정용. 도시가스야, 도시가스. 그럼 어디다 도시가스를 어떤 지역이 도시가스를 많이 쓸까? 집이 한 채 두 채 있어. 한 채 두 채 있는 이 산골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할까? 물론 나중에는 이제 공급하겠지. 한두 채 있더라도, 그지? 복지적인 차원에서 공급해줘야지. 근데 봐. 도시가스 업체에서는 이 산골에 있는 한 채 두 채 이 가정에다가 도시가스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관을 매립을 해야 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도시가스관을 매립을 했어.
그런데 탈랑 2가구에서만 쓰고 있어. 그럼 가스비 걷어봤자 도시가스관 매스란 비용이 안 빠지잖아 이게. 지네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게. 사람 많은 곳에다가 도시가스관을 매립을 해야지. 그래야지 가스관 매립한 그 비용하고 더 많은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람 많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는 이런 곳에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은 지역이지. 그럼 대도시를 보면 되겠지. 자, 우리나라에서 인구 제일 많은 아파트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야. 그리고 서울이야. 자, 그래서 서울, 경기 이런 쪽 사람 많은 이런 곳에서 많이 쓰고 있고 뭐 인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시에 담기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 쪽에서 도시가스는 많이 쓰고 있다. 뭐 여기 외에도 부산이라든지 또는 대구라든지 이런 대도시들 아파트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지역은 천연가스 소비가 많다. 자, 그래서 이 천연가스는 석탄하고 소비되는 지역이 조금 이제 반대되는 성향을 띠고 있다고. 석탄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서는 석탄을 거의 안 쓴다고. 그런데 천연가스는 사람 많은 지역에 도시가스관을 매립을 해야지. 그지? 예, 그래서 사람 많은 지역에서 쓰고 있는 거, 많이 쓰는 게 천연가스. 사람 많은 지역에서는 잘 안 쓰는 게 석탄이다. 그래서 석탄하고 천연가스의 소비 지역은 조금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 그다음 원자력 발전. 자, 원자력은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가? 원자력은 뭐 100% 전기 생산이지. 예. 원자력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분야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어. 뭐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어떤 용도로 이용되느냐 하면은 핵 잠수함 같은 거 있잖아, 그지? 핵 항공모함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수송용으로 일부 이용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자력은 100% 전기 생산용, 발전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자, 수급 상황을 본다 그러면 원자력의 원료, 원자력은 뭘 하느냐? 우라늄이지, 우라늄. 우라늄을 핵 분열시켜야 되거든. 이 우라늄은 원자력의 에너지원이 되는 우라늄은 우리나라에 안 나기 때문에 100% 수입이야. 근데 원자력의 에너지원은 100% 수입이지만 원자력 발전한 그 전기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잖아. 일본에서 뭐 원자력 발전해서 뭐 전기 수입하고 있니? 아니잖아. 원자력 발전 전기는 100%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원인 우라늄은 100% 수입이지만 원자력 발전은 100% 전량 작업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어디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가? 자, 앞 시간에 했다고. 원자력 발전 있는 곳 경상북도에 2개가 있었어. 자, 원자력 발전은 일단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가 쪽에 해안가에 전부 다 들어와 있다고. 경상북도 최북단, 경상북도 최남단. 경상북도 최북단이 울진이야. 경상북도 최남단이 경주야. 그리고 울산 그 밑에 부산. 다음 전라남도의 영광. 자, 전부 다 바닷가 쪽이야. 자, 이 5군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5군데에서 원자력 발전을 생산하고 있다. 어디서 쓰는데? 생산한 이 지역에서 대부분 쓴다고.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어디서 쓰는 데를 외웠지만은 원자력은 어디서 쓰는지는 따로 외울 필요 없다. 왜? 원자력 발전 전기 생산하는 그 지역이 대부분 소비지하고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 외울 거 한 개 줄었어. 자, 그 다음에 수력 발전. 수력 100% 전기 생산이다. 물론 수력 가지고 아까 물레방아 이런 것도 수력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레방아 돌리는 데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100% 전기 생산이다라고 보면 돼. 자, 수급 상황을 본다 그러면 수력 물을 뭐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우리나라에 있는 물 가지고 돌리는 거야. 그래서 전량 작업하고 있다. 자, 어디서 수력 발전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나라에 수력 발전하기 위해서는 댐을 건설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건설하는 댐 건설의 주된 목적이 뭘까? 댐 왜 건설할까? 수력 발전 때문에 건설한다? 아니야.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하기에 불리한 환경이야.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계속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강물이 봄, 여름, 가을 계속 공급이 돼야 돼.
강물을 공급하는 건 빗물이야. 비가 1년 내내 고르게 계속 내려야지 수력 발전하기 좋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는 비가 와. 여름철에는 수력 발전할 수 있어. 근데 나머지 계절에는 수력 발전을 못 한다니까. 수력 발전하기에 그렇죠 적합한 그런 기후 환경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수력 발전은 대부분 물이 떨어지는 낙차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낙차가 커야 되겠지. 급경사가 돼야 돼. 급경사가. 근데 우리나라는 급경사 시형이 별로 없어. 오랫동안 침식을 받았기 때문에 경사가 급한 이런 데가 잘 나오질 않아. 지형 조건도 수력 발전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야. 기후 조건도 불리하고 지형 조건도 불리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에 수력 발전이 차지하는 건 1%도 안 돼. 우리나라에서 댐 건설의 주된 목적은 수력 발전이 아니고 홍수 대비야. 홍수 대비. 여름철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잖아. 그거 대비하려고 댐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댐을 만들어 놨으니까, 기왕 댐을 만들었으니까, 뭐 물 차 있으니까 물 떨어뜨리면은, 에너지도 없겠네. 수력 발전은 부수적인 목적이야. 그러면 댐은 어디에 많이 들어왔냐? 홍수 피해가 많은 곳에 댐이 많이 들어와 있어. 그곳이 수력 발전도 많이 하게 된다. 자, 우리가 기후 단원에서 호우 피해, 뭐 태풍 피해, 대설 피해 이런 거 하면서 호우 피해,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어? 중부지방이었지. 중부지방. 한강 유역 쪽이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 한강 유역 쪽에 댐이 많이 건설되어 있다고. 그래서 한강 유역, 한강이 흘러가는 곳, 그 동네가 수력 발전 생산이 많은 거예요. 자, 한강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강원도에서 시작되지. 그리고 북한강이 있고 남한강이 있어. 북한강, 남한강이 어디서 만나느냐? 서울 바로 앞에서, 경기도에서 만나. 그리고 남한강은 강원도에 시작해서 충청북도, 충주 쪽을 거쳐서 경기도 쪽으로 또 들어간다. 자, 그래서 한강이 흘러가는 곳,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이렇게 한강이 흘러가는 이 일대 쪽. 여기에 홍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댐을 많이 건설했고, 그 결과 수력 발전도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수식 발전, 수력 발전 중에 양수식 발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가 이제 양수식 발전도 포함을 시키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쪽에 여기 이제 양수식 발전이라는 수력 발전이 있다. 그래서 양수식 발전이 들어가면 경남, 경북도 여기에 이제 추가를 시켜주는데, 그래서 이제 수력 발전이 시험에 나오면은 양수식을 포함 안 시킨 통계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식을 포함시킨 통계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양수식을 빼버리면은 한강 유역의 이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 양수식을 포함시키면 한강 유역 외에도 영남 지방에 해당되는 이쪽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양수식 발전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 일반적인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자, 댐 건설에서 물을 모아뒀어. 자, 그러면 이제 물을 떨어뜨리겠지. 자, 물을 떨어지면서 이 낙차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뭘 하느냐? 터빈을,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겨울철에는 비가 안 오잖아. 여름철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어. 근데 겨울철에는 발전을 시켰어. 그러면 댐의 수위가 당연히 낮아지겠지. 물을 썼으니까. 자, 다시 발전하려면 댐에 물이 이만큼 차야 되는데 겨울에는 비가 안 오잖아. 이게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용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에다 또 댐을 한 개 더 만들어도, 그 물을 써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자,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 댐에 또 고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물을 뭐 할 거냐? 다시 끌어올려 위쪽으로. 그럼 비가 안 오더라도 쓴 물을 다시 끌어올리니까 다시 채워지겠지. 이러면서 계속 발전하는, 이게 양수식 발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점은 낮이잖아. 주간이잖아. 주간에는 전기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야간은
전기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거든 이게. 그럼 야간에는 남아 도는 전기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은 이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발전 방식을 양수식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봐. 자, 낮에는 물을 떨어뜨렸어. 물을 떨어뜨리면 전기를 생산하지, 그지? 전기 생산할 때 한 100kW가 생산되었다 쳐. 그럼 밤에는 물을 끌어올리려면은 전기가 소비가 되잖아. 100kW보다 소비가 많이 되겠니, 적게 되겠니? 자, 전기를 생산하면은 투입된 에너지의 100%가 전기로 나오는 게 아니야. 왜?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거든. 근데 에너지를 쓰는 데는 100%가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물을 떨어뜨릴 때 100kW 에너지가 생산이 되었다, 전기가 생산되었다라고 하면은 끌어올릴 때는 100보다 더 많이 들어가, 이게. 150 정도가 들어가. 그럼 니네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양수식 발전이라고 하는 이 발전은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 150kW 에너지 전기 써가지고 100kW밖에 생산 못하면 하면 할수록 이게 손해잖아. 근데 이걸 왜 할까? 자, 수력, 화력, 원자력에 뭘 살펴봤느냐? 앞전에 가동률을 살펴봤어. 가동률. 가동률이 제일 높은 발전 방식은 한 번 전기 생산하면 쉬지 않고 계속 전기가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뭐니? 그게 원자력이었잖아. 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핵 분열이 시작되면은 이 끝날 때까지 1년 내내 계속 전기가 나온다고. 그럼 전기에 대한 소비, 수요가 많은 낮에도 전기가 생산되지만 밤에도 전기가 생산돼. 밤에 나오는 그 전기는 쓸 곳이 없어. 어차피 버려야 되는 전기야. 그 버려야 되는 그 전기를 어디에 이용하느냐? 여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양수식 발전은 원자력 발전에 버리는 전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원자력 발전 있는 곳에 얘를 집어넣겠지. 자, 원자력 발전소 5개 중에 4개가 어디 있어요? 4개가 영남 지방에 있어서 경상북도에 2개 있었고 울산, 부산에 있었지. 그러니 그 주변 일대에 이 양수식 발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 경북 쪽에 양수식 발전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수력 발전은 한강 유역 쪽이 생산이 많다. 그런데 양수식을 포함하면 원자력 발전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영남권, 경남, 경북이 포함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수력 발전을 어디서 많이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수력 발전도 원자력과 마찬가지로 생산한 수력 발전 전기 생산한 그 주변 지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소비하는 지역을 외울 필요는 없어. 자,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자, 풍력, 태양광, 조력, 폐기물, 바이오 이렇게 대표적인 게 5개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풍력, 태양광, 조력은 100% 전기 생산이야. 풍력 발전이라고 그러잖아. 태양광 발전이라고 그러지, 그지? 조력 발전이라고 그러지, 그지? 뒤에 발전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 별로 어색하지가 않아. 이거는 100% 전기 생산이야. 그런데 폐기물, 바이오는 발전이란 단어를 붙이면 뭔가 좀 어색해. 폐기물 발전? 물론 폐기물로 발전도 해. 근데 조금 익숙하지 않잖아, 그지? 바이오 발전? 물론 바이오 에너지 가지고 발전을 해. 근데 좀 어색하잖아, 그지? 그래서 폐기물하고 바이오는 전력 생산으로도 이용되지만 무슨 난방을 한다든지 또는 자동차 이제 뭐 기름으로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다른 용도로도 일부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수급 상황을 본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바람, 태양 이걸 수입하는 거 아니겠지, 그지? 100% 작업을 하고 있다. 자, 대표적인 게 이 5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5개 중에서 폐기물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태양광, 수력, 풍력 이 순으로 쓰고 있다. 자, 그럼 100% 자체적으로 생산된다 그랬는데 어디서 생산하는가? 자, 태양광은 어디서 생산하느냐? 태양광은 햇볕을 많이 보는 곳이 유리하겠지. 즉 햇볕을 많이 본다는 얘기는 비가 안 오는 곳이 유리하다. 소지가 유리하겠지. 자, 그래서 대표적인 소진, 경북 지역.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해안가 쪽에 주로 들어와 있어. 자, 우리나라 강수의 지역차를 유발하는 것은 무슨 강수였다? 지형성 강수. 산이 있어야 비가 왔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서해안 바닷가 일대, 평야지, 산이 없지, 지형성 강수 조건이 안 돼. 그 소우지야. 우리가 다우지 소우지 하면서 호남 지방의 바닷가는 따로 소우지라고 분류는 안 하긴 안 했지만 그래도 비가 적게 오는 곳입니다. 산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남, 전북, 호남 지방의 바닷가 쪽 그리고 경북 지역 이런 데가 비가 적기 때문에 햇볕 받는 시간이 길다. 그래서 이 지역이 태양광 발전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 풍력은 바람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지. 바람이 세게 불어야 돼. 바람이 세게 불기 위해서는 주변에 방해물이 없어야 돼. 자, 주변에 방해물이 없다. 라고 하면 어디냐?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방해물 없어. 바람 쌩쌩 불어. 바닷가로 가면 방해물 없어. 바람 쌩쌩 불어. 자, 그래서 산 꼭대기, 해발고도 높은 곳 또는 바닷가 쪽 이런데 풍력 발전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주도 바다 그냥 바다. 해안가니까 풍력 발전하기 좋은 거예요. 강원도, 경상북도 이쪽으로 높은 산맥, 1차 산맥, 태백 산맥, 소백 산맥이 강원도, 경상북도 이쪽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산지에 해당되는 강원도, 경상북도, 그다음 해안가에 해당되는 제주도 이런 쪽이 풍력 발전 생산량이 많다. 그다음에 조력 발전, 밀물, 썰물차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조력 발전. 조력 발전은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 시화호. 어디에 있느냐? 경기도야. 경기도에 들어와 있는 이 시화호 조력 발전이 세계 최대 조력 발전소야. 한 군데 들어와 있어. 그래서 경기도에서만 조력 발전이 생산이 되고 있다. 자, 이런 데서 생산되고 있고 어디서 소비하느냐? 역시 마찬가지. 생산지 주변에서 대부분 다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지역만 알고 있으면 된다. 소비지는 따로 외울 필요 없다. 자, 그다음에 내려와서 1차 에너지 공급 변화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면서 외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가장 최신 자료, 여기서는 2018년, 여기가 최신 자료네. 그래서 최신 자료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은 게 이게 석유다. 두 번째로 많은 게 석탄, 그 다음이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 이런 순서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과거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석유의 비중은 대체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야. 대체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인지 천연가스의 비중은 대체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 대체적인 경향성은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석유의 비중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석유 대신 뭘 많이 쓰느냐? 천연가스를 지금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야. 천연가스가 화석 에너지 중에서는 그나마 오염물질 배출이 적거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석유나 석탄보다는 천연가스 사용을 정부에서 많이 권하고 있다. 그래서 천연가스 소비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역별로 에너지 소비를 쭉 봤을 때, 자, 제일 많은 데가 봐. 사람 많은 서울이 아니야. 서울이 아니고 여기야. 충남, 전남, 경북 이런 쪽이 에너지 소비가 많지. 그지?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 자, 충남 같은 경우에는 얘가 석탄이고, 그리고 석유 이렇게 되고, 충남은 제철공업, 당진의 제철공업, 석유는 서산의 정유공업, 그리고 충남은 화력발전도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석탄하고 석유하고를 둘 다 많이 쓰는데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많으냐? 화력발전하고 제철소하고 둘 다가 있으니까 석탄이 조금 더 많다. 석유보다는. 자, 그다음 전남. 역시 석탄하고 뭐가 있느냐? 석유하고 이렇게 나와. 자, 전남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석유가 조금 더 많아. 석탄 쓰는 거는 제철소가 있어. 광양제철. 근데 뭐 규모 큰 화력 발전은 없어. 그리고 석유는 여수의 정유 공장 있었다고. 그래서 얘는 좀 석유가 조금 더 많은 편이다. 자, 그다음 경북 같은 경우에는 석탄의 비중이 제법 높게 나오고 있다. 왜? 경북도 제철소, 포항제철이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 울산은 석유의 비중이 아주 높다. 왜? 울산은 정유 공장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많은 곳에서는 석탄은 거의 안 쓴다. 자, 석탄 거의 안 나와.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만 나오느냐? 석유하고 천연가스만 나와. 나머지는
여기지 나머지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경기하고 서울하고 봤을 때 아파트 단지 사람은 어디가 더 많으냐? 경기도가 더 많아. 서울 인구는 줄어들어. 경기도 인구는 늘어나. 그 경기도죠. 그래서 경기도는 석유하고 천연가스 중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석유의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 자, 그다음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 어디에 들어와 있냐? 5군데 들어와 있었어. 경북에 2개 있었어. 울진, 경주. 그다음에 부산에 있었지. 부산에. 그리고 울산에 있었고 전남에 한 군데가 있어. 경북은 2개가 들어가 있어. 원자력 발전.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경북은 원자력 발전이 양이 많은 거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울산은 원자력 발전 생산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은 편이다. 울산은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원자력 발전 생산량이 다른 원자력 발전소 있는 지역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다. 자, 그래서 뭐 지역별 에너지 소비 구조도 뭐 특징적인 걸 살펴봤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 자원 쭉 정리를 다 하고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어쨌든 잘 정리를 하기를 바래. 수고했어.